12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에어소프트건을 총포법으로 규제하는 것과 게임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탄속 규제가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로 꼽히는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에어소프트건 소비자나 게임 동호인들은 자신들이 잠재적인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편으론 분통을 터뜨리며 다른 한편으론 불합리한 규제를 좀 개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소프트건 제조사들은 어떤 입장과 반응일까요?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첨단 스마트 기기 등 부산 경남의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단지 내 한 제조업체로 들어가 봤습니다. 직원들이 뭔가 가공하고 조립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스위치는 문제가 없지? 네. 잘 되어 있고 유격 잘 조정해야 되고. 네. 알듯 모를 듯한 용어가 오가는 이 제조업체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에어소프트건 업체입니다. 공장 벽면에 걸려있는 품질은 기본이라는 플래카드에서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실제 총기의 행정이 전부 구현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제조사도 가지지 못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전동으로 실총의 행정을 모두 이루어냈고요. 최대진 부사장이 말하는 행정의 정은 여정할 때의 길 정자로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왕복하는 거리를 일컫는 기계 용어입니다. 조정관을 연발로 돌리고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 총의 사격감을 그대로 구현해냈다는 건데 어떤 느낌인지 해병대 출신 기자가 직접 해당 에어소프트건을 쏴봤습니다. 네. 실총하고 느낌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네네. 무게도 실총의 어떤 고중 무게를 거의 맞췄고요. 네. 재료도 마찬가지로 실제 총기랑 만드는 똑같이 단조공법에 저희가 CNC로 가공을 했고. 해당 에어소프트건은 에어소프트건 가운데서도 최고 등급인 이른바 하이엔드급 모델입니다. 한정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니아층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하이엔드급 에어소프트건은 국내에선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탄에 대한 운동 에너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네. 0.2줄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약한 정도의 에너지로서 탄속이 기본적으로 1줄 정도는 되어야 에어소프트건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탄속이 0.2줄로 제한해 놓고 있다 보니 정작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고도 국내에선 제품을 팔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탄속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대로는 서바이벌 게임도 못하는 에어소프트건을 누가 수백만 원씩 주고 사겠냐는 것이 최대진 부사장의 하소연입니다.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해서 레저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큰 징크스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얘기가 나오자 최대진 부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0.2줄 탄속 규제도 규제이지만 레저용품인 에어소프트건을 총포, 도건 및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단속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성토입니다. 에어소프트는 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총포, 도건 및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모의 총포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 조폭이 야구 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하면 조폭을 처벌해야지 애초 야구 방망이가 문제라고 몰아세우는 것과 똑같은 얼토당토하는 일이라는 게 에어소프트건 동호인들의 항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구 방망이도 우리가 야구할 때는 정말 훌륭한 레포츠 수단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범죄를 했을 때는 범죄자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동호인들이 게임 못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에어소프트건 사업자들의 족쇄가 돼서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포에 관련되는 법규로 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럼 좋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시도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부분. 일단 전 세계 에어소프트건 시장 규모는 최소 3조 원 이상은 될 걸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에어소프트건 관련 각종 액세서리나 게임 관련 산업까지 감안하면 시장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전동건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단 탄속부터 최소한 일주일 정도로만 풀어달라는 것이 에어소프트건 업체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입니다. 그래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많은 제품들을 출고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출고량이 늘게 됨으로써 저희 제품의 생산 코스트가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생산자들은 좀 더 낮은 가격에 저희 제품 같은 양재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상황. 실제 탄속 제한이 가장 엄격한 일본도 1줄, 홍콩은 2줄, 스웨덴은 10줄, 대만의 경우엔 20줄로 우리보다 최소 5배에서 100배까지 탄속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속 규제가 가장 느슨한 대만의 한 업체는 후발주자임에도 전 세계적으로 1조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최대진 부사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규제가 좀 더 풀린다면은 한국 내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조사들, 또 다른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해외 시장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고요. 너무 많은 길들이 있을 텐데. 탄속을 1줄로 높여도 안전장구를 갖추면 안전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별한 기준이나 설명도 없이 왜 0.2줄로 묶어놓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서 제가 4년간 전국의 모든 생활체육부터 해가지고 동호회들이 엄청난 게임들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 한 건의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안전성이. 그렇기 때문에 탄속은 0.2줄에 묶어놓고 에어소프트건을 총포법으로 단속하는 비합리적 규제 때문에 홍길동도 아니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레저용품을 레저용품이라 부르지 못하고 잠재적 모의총포로 바라봐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난감을 총포 도금 및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가 아닌데 무기로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구축되면 자영업자도 경영난 때문에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예술인과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여기에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개정 고용보험법은 이미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고 특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특고 노동자에는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화물차주 등이 우선 포함됩니다. 이들 특고 노동자들은 그동안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플랫폼 종사자들 가운데 사업주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진 특고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직이 잦은 임시직과 일용직 등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찾아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호 필요성과 관리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1,400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이 완료되는 2025년엔 2,100만 명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확대와 함께 현재 임금 기준인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취업 형태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현재 사업장 중심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해 건강보험과 비슷한 개인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생애 취업 형태 변화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한편 가입자 소득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세청과 정보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운영 이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1가구 1주택 보유 원칙을 명시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세아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기본, 그리고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또 주택의 자산 증식,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 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현재 주택 보유 현황, 실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수는 지난 1995년 957만 호에서 2018년 2082만 호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주택보급률은 1995년 73.9%에서 2018년에는 104.2%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자가점유율은 이제 1995년 53.5%에서 2018년 58%로 4.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진 의원은 밝혔는데요.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됐음에도 이제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 가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주택 공급률은 100%가 넘었는데 여전히 무주택 가구가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진성준 의원은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 명에서 2018년에는 118만 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이제 16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34.4%가 증가하는 등 주택 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주거기본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와 배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회주의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네, 부동산 전문가인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이다라면서 이제는 반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간다라고 적었는데요.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도록 하는 연봉 상한제 법안도 나올 판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역시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위헌 논란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 해당 개정안이 이제 사실상 주택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들어서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법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이런 전망도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추후 좀 봐야겠지만 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비판이 거센데 진성준 의원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좀 진 의원은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인데요. 진 의원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개정안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거나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등 이제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이미 제도화에 돼 있는 것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시한 선언적인 법안이다라는 해명입니다. 진 의원은 이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법이라고 얘기하니 대단히 당혹스럽다며 법안을 이해를 못했거나 고의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법안에 대한 비판을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뭐 정치적 공방은 그렇다 치고 위헌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개정안은 진 의원의 말처럼 주거기본법이 추구하는 기본 원칙에 이제 1가구 1주택 원칙 등의 내용을 좀 선언적으로 추가를 한 것이지 다주택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뭐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자 이런 내용 등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 다주택 제한을 전제로 해서 뭐 일부 언론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라는 식의 비판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도 종부세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들이 네. 이 변호인단을 꾸려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네. 이제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받기는 했지만 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도 여전히 네. 이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 주택 관련 문제는 좀 위헌 논란이나 좀 이렇게 민감하고 네. 좀 휘발성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이 토지 공개념은 좀 어느 정도 합의되고 정리된 상태인데 네. 주택을 공공재로, 즉 이제 주택 공개념으로 봐야 하는지 같은 네. 이런 철학적인 문제와도 좀 맞닿아 있고요. 네. 지금 논란이 뻔한 법안을 이제 원내 지도부와 협의 없이 덜컥 발의한 것에 대한 지적을 좀 논외로 네. 하더라도 이제 세금 등 앞으로 구체적인 주택 관련 정책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지 네. 다주택자들 뭐 집 다 뺏어간다라는 식의 좀 마타도나 소모적인 논란은 좀 이런 주거 문제 해결에 좀 아무런 네. 도움이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이게 같은 1가구 1주택이라는 문구를 두고 한쪽에서는 1가구 1주택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1가구 1주택만 갖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난해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조국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다.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도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심각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한 제한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취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택시기사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만취한 승객이 택시를 운전에 달아났다고 무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